정읍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할 당시는 음성이었지만 자가격리 해제 당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순창군의 주민학살 유적지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경문화의 상징 김제의 벽골제는 2년 전부터 입장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수 증가 등 성과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료 여경을 성폭행한 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경찰관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해당 순경은 경찰청 지시에 따라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전북 25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정읍에서 발생했습니다. 2주 전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40대 남성인데요. 공항에서는 음성으로 나왔었는데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전북 25번째 확진자가 양성 판정을 받은 건 23일 오후 7시입니다. 자가격리 마지막 날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이 나온 것입니다. 25번째 확진자 40대 A씨는 나이지리아에서 6년 동안 파견 근무를 하다 지난 10일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귀국했습니다. 당시 인천공항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A씨는 11일 KTX를 이용해 정읍으로 이동, 내장상동에 있는 여동생 집에 도착했습니다. 해외 입국자 방역 수칙에 따라 13일 동안 자가격리를 지켜온 A씨는 줄곧 여동생 집에서 혼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전용 KTX로 광명역에서 정읍역으로 12시경 도착해서 여동생의 자가용으로 자가격리 조치되었습니다. 현재 전북대병원 격리치료실로 이송된 A씨는 자가격리 기간을 포함해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도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진 판정 직후 어머니와 여동생 등 가족 4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자가격리 기간 동안 별다른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독 거주 자가격리 중으로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보건당국은 A씨의 휴대전화 GPS와 자가격리지 인근 CCTV를 확인해 혹시나 있을지 모를 접촉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농경문화의 가치를 엿볼 수 있는 곳, 바로 김제의 벽골제 관광지입니다. 지평선 축제가 열리는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방문객이 점차 늘면서 2년 전부터 입장료를 받아왔는데 성과는 과연 어떨까요?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의 가장 오래된 저수지 벽골제입니다. 농경문화의 상징이자 김제를 대표하는 관광지지만 한산하기 그지없습니다. 김제시는 늘어나는 방문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며 2년 전부터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입장료 받기 전에는 사람이 이제 많이 왔었어요. 관광객들하고도 많이 왔는데 입장료 받는다고 이제 어떻게 소문이 나가지고 잘 안 오더라고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최근 10달 동안 유료 입장객과 무료 입장객을 합친 숫자는 3만여 명. 지난해 지평선 축제 기간 벽골제를 찾은 51만여 명의 6%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시민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김제 지평선 축제가 축제 기간을 제외하면 김제 관내에 별다른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대변해 줍니다. 그렇다면 같은 기간 거둬들인 입장료는 얼마나 될까? 취재진이 입수한 벽골제 입장료 징수 실적과 인건비 지출 내역입니다. 김제시가 입장료를 징수하면서 배치한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1억 6천여만 원. 하지만 입장료 수익은 인건비의 5분의 1도 안 되는 3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벽골제에 20년간 수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또다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여전히 한 곳에만 예산을 쏟고 있습니다. 벽골제 관광지는 농경문화박물관을 비롯해 미술관, 여러 체험시설 등을 이미 갖췄고 생태 농경원과 조경사업 등도 추진 중입니다.
주변엔 방문객을 유도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 농생명센터나 아리랑 문학관도 들어섰습니다. 계절과 시기별로 박물관 기획행사, 문화 관광 행사를 짜임새 있게 기획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활동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관광 인프라도 어느 정도 구축했지만 방문객 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김 씨는 벽골제를 찾는 방문객에게 실내 공간을 제공하겠다며 이 일대에 또 다목적 체육관을 지을 계획인데 입장료 징수 폐지와 같은 타개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올해로 6.25 전쟁이 발생한 지 70주년이 됐습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지만 기억해야 할 과거이기도 한데요. 아픈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순창군 회문산 일대 주민학살 유적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과 관리 주체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인데요. 김남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진 순창 회문산은 등산객들이 몰리는 지역 명소입니다. 자연휴양림이 유명한 회문산은 6.25 전쟁 당시 좌우 대립 과정에서 수많은 양면이 학살되었던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 자식 세대들은 그냥 얼핏 듣고만 넘어가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순창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역사적으로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촬영지였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런 부분도 새롭게 조명해서 우리가 역사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우리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름도 없이 피를 흘리며 목숨을 잃은 군인과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탑입니다. 주민들은 매년 6월 25일이 되면 이곳에서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령제가 열리는 위령탑 인근 깃대봉 곳곳이 녹이 슬어 있는 등 주변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계단이 가파르게 조성돼 있어 어르신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에 최근 진입로 개선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령탑이 있지만 아직 보시다시피 아직 정확한 유령탑은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산림청하고 이 주민하고는 연관이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항상 군수님한테 요청한 것이 이 해문산을 좀 순창군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올라오시면서 보시지 않습니까? 길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제발 부탁인데 이게 좀 순창군으로 이 산이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6.25 전쟁을 치르면서 연합군과 조선노동당 전북도당사령부가 해문산 일대에서 치열한 게릴라전을 벌였습니다. 일명 남부군 전북도당사령부터는 작은 역사관으로 바뀌어 당시 형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곳은 6.25 당시 남부군으로 불렸던 조선노동당 전북도당 사령부가 있었던 현장입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역사관으로 바뀌면서 당시 모습은 작은 모형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순창군은 자연환경이 수려한 해문산 일대 편의시설 확충과 역사유적지 재조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청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회문산 일대는 일제와 맞서 치열한 항일 무장 투쟁이 벌어진 것이고 6.25 당시 남부군 사령부와 빨주산이 주둔했던 곳으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순창군에서는 이 같은 역사적 흔적들을 보존하고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산림청과 절차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군유지와 해문산 일대를 교환해 역사적 재조명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군유지와 교환을 위해서는 준보정 국유림으로 전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창 회문산 자연휴양림이 있는 구역은 그 산림청 그 재산이 보전 국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전 국유림은 이제 교환이 안 되게 국유림법에 이렇게 딱 돼 있기 때문에 교환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피지도 못하고 꺾인 젊은 영혼들의 절규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올 것만 같은 회문산. 그때의 상태를 조금이나마 치료해주는 역사적 재조명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남원 지역에서 생산된 춘향골 양파가 대만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양파는 지리산 고랭지에서 재배된 것으로 맛이 좋고 저장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출용 양파는 8월 초까지 모두 1,740톤이 선적될 예정입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국과 베트남 수출도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서 양파 생산 농가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민선 7기 후반기 중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5대 정책 과제를 추진해 전북 대도약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지사는 도청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안전체계 구축과 경제 활력화 체질 강화 등을 후반기 5대 정책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어 코로나19 위기가 진행 중이라며 도민들에게 방역 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0대 청소년이 한밤중 택시를 탈취해 현금을 훔쳤습니다. 사건은 지난 22일 오전 3시 30분쯤 순창군 복흥면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택시기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을 훔쳐 달아났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택시 안에 있던 블랙박스 선을 절단하고 현금 40만 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3일 아침 A씨가 자수를 해 조사를 마쳤고 택시기사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료 여경을 성폭행한 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경찰청은 강간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 순경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A 순경은 경찰청 지시에 따라 최소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고창군청 앞에서 시위 중인 염존어가 생존 대책에 대한 이슈가 고창군 의회에서도 거론됐습니다. 24일 진행된 고창군 의회 272회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이경친 의원은 염존어가 생존 대책에 대한 방안에 대해 유군수에게 질의했습니다. 한편 심원 염전 주민들은 철이념 생산과 판매에 대한 군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군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날 군정질문에는 이 의원 외에도 3명의 의원이 나서 행정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전북 지역에는 비가 오겠는데요.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50mm입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임실 20도, 김제와 남원, 순창, 정읍, 고창은 21도, 부안 22도로 예보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안, 임실, 정읍과 고창은 25도, 김제, 순창 26도, 남원이 27도까지 오르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전북 지역은 약간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세탁기는 하루 쉬게 두시고요. 세차 휴가도 길지 않겠습니다. 비는 오전 중 대부분 그치겠지만 외출하실 때는 우산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본격적인 장마를 알리듯 비가 내리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비가 달아오른 열기를 식히면서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 하루 비 소식이 없는데요. 정체전선 위치에 따라 강수 시점이나 지역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목요일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0.5m에서 1m까지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